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언론은 황인범의 정교한 칩슛, 젊은 스트라이커 오영규의 강철 같은 의지, 그리고 종료 직전 터져나온 골키퍼 김승규의 초현실적인 선방을 앞다투어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잔혹한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최정상급 분석가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이 경기의 얄팍한 표면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 경기의 가장 큰 희생양이 직접 입을 열기 전까지 유럽 대표팀의 수비 시스템이 붕괴한 근본적인 원인을 진정으로 이해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59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조국의 영웅이 될 뻔했던 체코 공화국의 듬직한 주장 라디슬라프 크레이치는 다리가 풀리고 넋이 나간 눈빛으로 기자회견장에 들어섰습니다. 분노도 심판이나 불운을 향한 핑계도 없었습니다. 이 거구의 캡틴은 고개를 숙인 채 아시아 대표팀이 숨겨둔 소름 돋는 전술적 비밀을 적나라하게 발가벗겼습니다. 크레이치는 경기의 운명을 결정지은 전환점이 그 어떤 슈팅이나 패스에 있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69분 대기심이 손흥민의 등번호 7번이 적힌 교체 보드를 들어 올린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린 그의 고해성사는 이러합니다. 손흥민이 그라운드를 떠났을 때 우리는 가장 거대한 위협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진짜 악몽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디테일 속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보시죠. 해방의 환영. 엔드 69분. 끔찍하고 잔혹한 심리적 덫 라디슬라프 크레이치는 치명적인 심리적 붕괴가 일어났던 69분의 찰나를 분석하며 기자회견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스코어가 1대1로 팽팽하던 그 순간 홍명보 감독은 위대한 캡틴 손흥민을 잔디 위에서 불러들이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59분에 선제골을 넣었을 때 저는 우리가 경기를 완벽한 통제 궤도에 올려놓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크레이치는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69분 교체 보드에 붉은색 7번이 켜지는 것을 본 순간 솔직히 고백하건대 체코의 수비 시스템 전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고 눈빛을 교환하며 속으로 생각했죠. 가장 끔찍한 파괴자가 떠났다. 이제 우린 안전해. 하지만 그 안도감이야말로 숨통을 끊는 시퍼런 칼날이었습니다. 손흥민이 그라운드를 빠져나간 사실은 우리 커리어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멍청한 심리적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축구에서 가장 극도의 위험은 손흥민과 정면으로 맞서 싸울 때가 아닙니다. 바로 손흥민이 떠났을 때입니다. 우리가 느꼈던 그 해방감은 한국이 치밀하게 설계한 환영에 불과했습니다. 크레이치는 그 잔혹한 덫을 폭로했습니다. 손흥민이 경기장을 떠나자 가장 크고 긴장됐던 마크 대상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체코 수비수들의 뇌는 순식간에 느슨해졌습니다. 동시에 우리 수비 시스템의 리듬이 헝클어졌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방심했던 바로 그 찰나, 그들은 오영유를 그라운드에 투입했습니다. 38도의 끔찍한 고열을 품고 핏발선 눈으로 브레이크가 고장난 전차처럼 우리를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해오는 젊은 스트라이커를 말입니다. 우리의 두 다리는 이전의 손흥민에 의해 이미 뼛속까지 갉아먹힌 상태였는데 돌연새롭고 폭력적이며 야생적인 물리적 힘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진짜 악몽은 바로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전술적 중력 효과. 보이지 않는 설계자 체코의 캡틴은 손흥민이 직접 골을 넣거나 어시스트를 기록하지 않고도 어떻게 그들을 파멸시켰는지 낱낱이 해부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들은 이 개념을 공간 사각지대 이론이 결합된 전술적 중력이라 부릅니다. 한국의 공격 전술은 사실 매우 단순하고 직선적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존재 자체가 그 시스템을 끔찍한 단두대로 탈바꿈시킵니다. 크레이치는 센터백의 시선에서 분석했습니다. 그는 제가 평생 상대해본 선수 중 가장 끔찍한 전술적 중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거나 심지어 파이널 서드 공격 지역, 주변을 어슬렁거리기만 해도 방형 3m 이내에 무조건 2명에서 3명의 수비수가 달라붙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수비진의 불문율이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집중은 치명적인 사열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을 꽁꽁 묶는 대가로 우리가 치른 희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손흥민을 가두기 위해 한쪽으로 병력을 쏟아붓는 순간 중앙과 양 측면의 수비 구조는 즉각적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강인이나 이재성 같은 주변의 위성 플레이어들에게 돌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광활한 대초원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크레이치는 황인범의 1대 1 동점골을 살아있는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황인범의 동점골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왜 중앙 미드필더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그토록 완벽하게 텅 빈 상태로 침투할 수 있었을까요? 패스가 찔러 들어오기 단 1초 전 손흥민이 정반대 방향으로 극도로 날카로운 미끼 움직임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그 움직임은 거대한 인력을 발생시켰고 우리의 모든 주의력과 시선 그리고 신체의 무게 중심을 모조리 자신 쪽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손흥민은 그 득점 장면에서 공을 건드리지조차 않았지만 그는 공간을 조종하는 천재의 두뇌로 그 골을 완벽하게 설계한 진짜 주인공이었습니다. 폐허 위에서의 수학 앤드 숨통을 끊는 자의 잔혹함. 크레이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80분에 터진 2대1 결승골 이면에 숨겨진 잔혹한 논리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는 고열에 시달리던 오형유가 어떻게 그토록 쉽게 체코의 거구 수비진을 찢어밟길 수 있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순간적인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앞선 69분 동안 치밀하게 연출된 끔찍한 체력적 고문의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경기 후 언론과 팬들은 두 번째 골 장면에서 보여준 오형유의 괴물 같은 몸싸움과 파괴력을 찬양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맹렬했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전술 분석가들은 이 역학적인 진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형유가 도끼로 쓰러뜨린 그 거대한 나무는 이미 그 이전의 손흥민이 뿌리의 99%를 잔인하게 톱질해 놓았던 나무였습니다. 크레이치는 씁쓸하게 비유했습니다. 그 소리 없는 체력, 갉아먹기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전반전과 후반전 초반 내내 손흥민은 올림픽 육상 선수의 버금가는 가속도로 오프사이드 트랩을 찢어발기는 스프린트를 끊임없이 시도했습니다. 그를 저지하기 위해 90kg이 넘는 우리 센터백들은 미친 듯한 전력 질주를 수십 번이나 반복하며 근육을 팽팽하게 당겨야만 했죠.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과달라하라의 희박한 산소 아래서 뛰고 있었습니다. 69분 손흥민이 그라운드를 떠날 무렵 체코 수비수들의 폐 속 산소량과 근육의 젖산 수치는 이미 끔찍한 레드존 위험 수위를 뚫고 지나간 상태였습니다. 한국의 결승골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손흥민이 쇠망치로 산산조각 낸 수비진의 폐허 위에 세워진 득점입니다. 이것은 한국 코칭 스태프가 구사한 치명적인 살상력을 지닌 태그팀의 잔혹한 일격이었습니다. 유럽이 배운 역사적 교훈, 완벽하게 환골탈태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이 역사적인 고해성사를 갈무리하며 라디슬라프 크레이치는 늙은 대륙 유럽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깊은 경의를 담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패배자의 고개 숙인 인사를 통해 그는 붉게 타오른 과달라하라의 밤 이후 세계 지도 위에서 한국 축구가 차지하는 위상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수년 전 우리 유럽 축구계에는 판에 박힌 공식 하나가 떠돌았습니다. 손흥민만 철저하게 묶으면 한국 국가대표팀은 알아서 무너진다. 그들은 종종 원맨팀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죠. 체코의 캡틴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인들은 그 얄팍한 오만함의 뺨을 아주 뼈아프게 후려쳤습니다. 동시에 전술 축구 역사상 전례 없는 소름 돋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의 다채로움과 불멸의 정신력이 적장을 완벽히 굴복시켰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팀의 가장 위대한 슈퍼스타 손흥민과 기꺼이 밑으로 내려와 미끼 역할을 자처하고 중앙 미드필더 황인범과 빛날 수 있도록 자신의 스포트라이트를 미련 없이 내던지는 팀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38도의 살인적인 고열을 품고 잔디를 밟아 숨통을 끊는 마지막 비수를 꽂기 위해 자신을 하얗게 불태우는 23살의 스트라이커 오형유가 있는 팀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90분부터 4분까지 우리의 결정적인 득점을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다이빙으로 막아낸 수문장 김승규의 보호를 받는 짐승 같은 집단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레이치는 찬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환골탈태했습니다. 전술적으로 다채롭고 거대한 하나의 덩어리로 응집되어 있으며 도무지 뚜렷한 약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팀이 되었습니다. 우리 라커룸에서는 이 패배를 두고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맹목적으로 분노하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최고조에 달한 지능, 날카로운 전술적 조종 능력, 그리고 불멸의 투혼을 뿜어내는 팀에게 패배하는 것은 결코 수치가 아니며 오히려 우리가 뼈저리게 배울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승점 3점을 넘어 아시아 축구를 향한 유럽의 낡은 편견을 완벽하게 박살낸 승리. 홍명보 감독이 69분에 내린 교체 결단은 월드컵 역사상 가장 소름 돋는 심리적 묘수 중 하나로 전술가들의 입에 오른 애일 것입니다. 체코의 캡틴이 폭로한 손흥민 선수의 전술적 중력과 그가 그라운드를 떠났을 때 발생하는 치명적인 심리적 함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펼쳐질 경기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 이토록 정교한 덫을 풀어낼 수 있는 팀이 과연 존재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관점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셔서 2026 월드컵에